논문 쓸 때 가장 어렵고 복잡한 순간, 바로 연구 설계 단계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지, 뭐가 맞는지 도무지 감이 안 올 때가 많죠. 특히 이 가설, 괜찮은 걸까? 통계 방법은 뭘 써야 하지? 이런 고민에 몇 날 며칠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젠 혼자 끙끙댈 필요 없어요. 연구 설계도 AI와 함께 팀플하는 시대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AI와 함께 가설을 다듬고 최적의 방법론을 선택하고 설계의 타당성까지 점검하는 똑똑한 루틴을 소개할게요. 한 교육학 박사과정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준비했어요. 문제는 변수도 많고 분석도 복잡하다는 점이었죠. 이 학생은 챗GPT에게 이 주제에 적절한 가설과 설문 설계 예시를 물어봤고 AI는 가설 세계와 그에 맞는 설문 항목들을 제시해줬어요. 덕분에 구체적 가설 수립부터 문항 설계까지 하루 만에 끝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몇 주는 걸렸을 일이죠. 자연과학 쪽은 통계 기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환경공학 연구자는 토양 오염 데이터에 대한 군집 분석을 해야 했는데 어떤 군집 기법을 써야 할지 몰랐대요. 이때 챗GPT에게 연구 목적과 데이터를 설명했더니 K민즈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추천하면서 각 기법의 특징도 정리해줬어요. 덕분에 도구를 선택하고 분석 방법을 계획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절약했죠. 보건학 박사과정 학생 중 한 명은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험 설계가 너무 복잡했대요. AI에게 통제 집단 포함한 실험 설계 방법을 프롬프트로 던졌더니 RCT 설계와 함께 윤리적 고려 사항까지 알려줬어요. 게다가 사전 사후 비교 분석에 어떤 통계를 써야 하는지도 AI가 제안해줘서 지도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도 한 번에 반영할 수 있었대요. 예술치료나 체육과학은 정성적 접근이 많아서 분석 틀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체육교육 전공자는 댄스 수업이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연구로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분석 틀을 써야 할지 막막했대요. 그때 챗GPT에게 질적 인터뷰 기반의 자존감 영향 연구 설계를 요청했더니 코딩 방식까지 포함된 분석 프로토콜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강력한 보조 연구자 느낌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함께하는 방법론 설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구 질문과 가설을 정할 때예요. 막연한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라면 챗GPT의 내 주제를 요약하고 가설을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를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던지면 AI가 주요 변수들을 분류해주고 관련된 가설 몇 가지를 정리해줘요. 질문이 더 명확해지고 연구의 초점이 또렷해져요. 다음은 분석 방법론 선정이에요. 이게 진짜 큰 장벽인데 AI는 주제와 데이터 유형을 기반으로 통계나 질적 방법 중 무엇이 적절한지 추천해줘요. 특히 통계가 약한 분들은 T검정과 분산 분석 중 뭐가 더 낫지? 같은 질문을 AI에게 던지면 전제 조건이나 적용 범위를 쉽게 설명해줘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설계 타당성 검토예요. AI에게 이 설계가 논리적 흐름에 맞는지, 빠진 요소는 없는지 피드백을 요청해보세요. AI는 예상 오류, 누락 변수, 비현실적인 조건 등을 지적해주기도 해요. 지도 교수님에게 가져가기 전에 한번 검토받는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전공별 맞춤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인문학은 해석적 접근에 유리한 프롬프트, 자연과학은 실험 설계에 유리한 도식화 방식, 사회과학은 계량 분석 툴과 연결한 프롬프트가 다르거든요. 챗GPT에게 땡땡 학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석 설계는 뭐야? 라고 묻는 것도 팁이에요. 사실 방법론은 논문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인데 막히는 순간이 참 많잖아요. 근데 AI랑 같이 팀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막힌 벽이 의외로 쉽게 뚫려요. 물론 처음에는 프롬프트 쓰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감이 딱 와요. 중요한 건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거예요. 필요한 건 AI에게 잘 묻는 기술. 그러면 복잡한 설계도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정리해보면 AI는
방법론 초안 작성기이자 논리 체크리스트, 통계 추천 시스템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질문이 정해졌다면 지금 당장 챗GPT에게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맞는 분석법 추천해줘. 가설 괜찮은지 봐줘. 내 설계에서 빠진 건 없을까? 이렇게 말이에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프롬프트 쓸 때는 내 전공, 연구 목적, 자료 유형 이 세 가지를 명확히 넣어주면 더 정확한 답이 와요. 이제 방법론이 막막할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AI한테 물어보세요. 챗GPT, 빙 코파일럿, 클로드 같은 친구들이 24시간 대기 중이거든요. 물론 이들의 답을 무조건 믿는 건 아니고 초안으로 받아들인 뒤 내 판단과 함께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이 균형 잡힌 협업이 진짜 스마트한 논문 작업 방식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방법론을 AI와 함께 설계하는 법을 배웠다면 다음 편은 그 다음 단계예요. 바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계획하고 전 처리와 분석은 어떻게 AI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각화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고 나면 논문 작업 시간 진짜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다음 편도 꼭 챙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의 팁을 알아보세요.